좌파기자 장인수가 이재명에 던진 섬뜩 경고, 흉기 누설인가? 바로 이재명 수사 이야기입니다. 수사 이야기. 지금 계속 그러니까 김어준은 장인수하고 서로 짜고 치지 않았다. 본인은 알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인수 씨가 그런 내용, 거래 의혹을 말할 것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느냐, 기자들끼리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기자들도 프로다. 이건 절대 미리 말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지만은, 그 방송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다 기뜸을 해주죠. 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장인수가. 그러니까는 김어준 씨가 사전에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의혹을 처음에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방송 전날 이미 단독 특종을 낼 김어준 TV에 가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말하겠다, 예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고, 그러니까 게시물, 이거 장인수 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가 된 글입니다. 자, 그 게시물을 한번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10일 날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는데, 그 전날 방송 일정 공지 이렇게 해서 내일 10일 화요일 아침 8시에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 본인 게시물에, 본인 유튜브 게시물에.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충격적인 단독 취재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날 예고를 하죠. 그런데 김어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매불수에 출연해서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에는 저널리스트, 이것은 본인의 유튜브 이름입니다. 취재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드리겠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좋아요가 3,300이죠. 댓글이 339개가 달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방송에 나갔다. 그런데 김어준은 전혀 몰랐다. 다 예고를 하고 갔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단독으로 정말 거기 가서 터뜨리려고 했으면은 저렇게 예고를 안 하죠. 깜짝 놀라게 해서 확 쇼킹하게 하는데, 그런데 미리 예고를 하고 저기 가서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유튜버가 있는데 왜 김어준에게 가서 폭로를 했을까? 저 유튜버도 보니까 구독자가 한 25만 되면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 좌파 안에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어준 방송에 가서 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 방송에서 이런 그게 자기가 특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런 것을 특종을 터뜨리면은 자기 유튜브의 가치도 막 올라가고 구독자 수도 올라가고 막 할 텐데 왜 김어준 방송에서 했을까? 본인 저 방송에서 저 이야기를 자기가 했어도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굳이 김어준 방송의 그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구독자가 한 25만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김어준 씨 쪽하고 협업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김어준 씨도 처음에는 그 방송 10일 날 저 방송할 때는 이것은 대단한 취재를 했다. 후속 기사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장인수 씨가 이렇게 폭로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리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양쪽이 일종의 협업을 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하니까는 일단은 서로 분리를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장인수 씨는 가만히 있겠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장인수 씨가 또 자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취재 내용 당당하다. 계속 그런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러설 생각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 공천 공소 취소 거래 의혹 제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죠. 이제 장인수 씨는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또 좌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러설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재 내용에 대해서는 당당하다. 전부 다 팩트다.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거. 다만 본인이 거래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이야기죠. 거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기가 말을 한 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자기 주장은, 장인수 씨 주장은 마치 검찰개혁과 공소취소를 거래하려 했다는 식으로 이 방송을 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단정 짓는데 그런 적이 없다. 거래라는 말은 안 썼지만은 근데 사실상 그런 취지로 말하는 한 건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건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스스로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을 여러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을 했다. 그러니까 한 고위 검사가 차라리 공식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입장을 보냈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으니까 스스로 취하하는 게 낫다. 자, 이런 말을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공소 취소를 검찰에 해주는 대신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 장인수 기자 이야기는 본인이 어떤 서로 여기서 교환하는 그런 데까지는 본인이 나가질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검찰 이 말을 했습니다. 장인수 씨가 검찰 내부에서 이거를 거래나 미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취재된 내용이지만 주관적 의견일 수 있음을 전제로 전했을 뿐이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검찰에서 그렇게 자꾸 검찰이 알아서 공소를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거래로 인식을 했다. 검찰은. 그 내용을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거래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니까 좀 톤 다운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욕보이거나 이재명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건 아니었다. 내 의도는 검찰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사라졌다. 자기가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면은 나중에 이재명이 위험해진다. 이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재명에게 던진 섬뜩경고 위험해진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라지고 거래만 남아있다. 거래 의혹만 좀 남았다는 주장인데,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가 강조하고자 했던 거, 장인수 씨가 김어준 방송에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거는 거래설이 아니고, 거래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렇게 이제 조합이 됐지만은, 이재명의 수사 가능성,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뉴데일리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공소 취소 거래설 속에 이재명의 직권 남용 논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공소 취소하고 이 보안 수사권을 딜을 한 그런 의혹인데, 이 장인수 씨가 강조한 것 중에서는 이재명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이
사실상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법안은 통과되고 이제 10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이재명을 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인수 씨는 검찰은 이 김어준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이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이재명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에게 적용하려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작년 10월에 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 수사팀에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라고 지시를 했었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그걸 이재명의 직권남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인수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인물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거.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하고 검사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잘 하라고 뭐 이렇게 독려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거는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그 검찰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소 취소 거래설 속에 묻혀 있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나중에 이제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백대원 판사도 그렇고 판사들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그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그러니까는 그 내란 외환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판결문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재판은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 말들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검찰 사이에서 이재명은 지금 확실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털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장인수 씨가 그 김어준 프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부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뉴데일리가 그 기사를 실었고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소 취소 거래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장인수 씨만 고발을 하고 김어준 씨는 패싱했죠. 그런데 김어준 씨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 수사. 왜냐하면은 이 좌파 시민단체입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이라고 하는 데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는데 서울경찰청이 이제 직접 수사를 검토 중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장인수 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사세행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 씨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어준 씨를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세행에서는 김어준 씨도 장 씨의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방송을 내보냈다. 그래서 명예훼손 방조 혐의 이렇게 해서 또 고발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를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싸움이 이재명 정권하고 좌파 안의 또 반대쪽에 있는 이 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이죠. 그러면은 정권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를 겨냥을 하고 있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표 정무수석이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겠다고까지 나오니까 이 경찰 수사가 이 김어준 씨를 향해서 굉장히 세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어준 씨도 그냥 있지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반발을 하면서 좌파 진영이 또 더 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